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고령자 정책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반드시 챙기셔야 할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나는 해당이 안 될 줄 알았지라는 말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 일했고 지금은 연금제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치신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자격 기준이 달라진 걸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가지 정보만 알았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령자 정책을 정면으로 바꾸고 있어요. 첫 번째,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돼요. 지금 신청만 해도 1년에 120만 원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씩 깎던 부부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생활에도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병비 지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쓸 때 하루 10만 원씩 나가던 돈, 이제 건강보험이 점진적으로 적용돼요. 간병비는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몫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맞춤형 주택연금이 늘어나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도 새로 생겨요. 집을 팔지 않고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고령 정책부터 손댔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65세 이상에게 가장 먼저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새로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정보가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창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70세이신데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윤 선생님, 제가 바보였나 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김창호 어르신은 2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월 30만 원씩 받아오던 중에 아들이 승진하면서 소득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 말이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결국 신고가 누락되면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뒤늦게 알고 신청하려 했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김창호 어르신이 놓친 돈을 계산해 봤어요. 기존 기초연금 30만 원, 6개월이면 1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제도로 계산하면 월 40만 원이니까 6개월 손실이 240만 원이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480만 원이에요.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날린 셈이죠. 여기에 간병비 지원이나 주택연금까지 합치면 연간 손실 규모가 1,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김창호 어르신의 한숨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김창호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형, 무신청자들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자들이에요.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금융재산 증명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에서 실수가 자주 일어나요. 세 번째 유형, 변동신고 누락자들입니다. 김창호 어르신처럼 소득이 변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정보 부족 때문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도 연간 400만 원 이상이 확실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그 2배가 되고 간병비나 주택연금 혜택까지 놓치면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김창호 어르신은 뒤늦게 다시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의 손실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답니다. 다른 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김창호 어르신의 당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나도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초연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있었다니. 며칠 전 상담했던 박순덕 할머니 말씀이에요. 73세이신데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에게는 따라오는 혜택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박순덕 할머니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먼저 전기료부터 봅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기료 할인이 됩니다. 매월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192만 2천원이죠. 가스료도 할인됩니다. 도시가스비도 월 3만 원 한도로 할인돼요. 연간 36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으로 월 2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1년이면 24만 원이에요. 박순덕 할머니 눈이 점점 커지시더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중교통비 할인도 있어요. 지하철, 버스 요금이 무료이거나 대폭 할인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 5만 원 정도 전략 효과가 있어요. 문화이용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이 지급되죠.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볼 수 있어요. 통신료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월 11,000원 정도 할인돼요. 1년이면 13만 2천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박순덕 할머니가 손으로 대충 계산해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전기료 19만 원, 가스료 36만 원, 건강보험료 24만 원, 교통비 60만 원, 문화이용권 10만 원, 통신료 13만 원. 이것만 해도 연간 162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40만 원을 12개월 받으면 480만 원이에요. 합치면 642만 원이죠.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니. 박순덕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료비 지원도 상당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감기 몸살로 병원 가도 1,000원, 2,000원이면 됩니다. 복지연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휠체어, 보행기, 실버카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과도 연계됩니다. 요양 등급을 받으면 방문 목욕, 방문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장례비 지원까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기초연금이 정말 기초구나. 박순덕 할머니 말씀이 정확해요.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이 모든 혜택들이 줄줄이 따라와요. 반대로 말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을 놓치는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연간 수백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에요. 박순덕 할머니는 그날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제 매월 혜택을 받고 계세요.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이게 박순덕 할머니의 다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초연금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진짜 혜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실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분들을 볼 때였어요. 특히 기초연금 외에 다른 제도들은 더욱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만난 75세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어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7만 원을 받으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이거든요. 치매 조기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복지 제도도 있어요. 집 수리나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률이 낮습니다. 화장실 고장이나 보일러 교체 같은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에너지 바우처는 더욱 아쉬운 사례가 많습니다. 전기료가 무서워 전기장판도 못 켜셨던 어르신이 떠올라요. 그분께 이 제도를 알려드렸을 때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죠. 전기료, 가스료, 연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으로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또 다른 어르신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아요. 주택연금이나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자가 소유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런 제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제도 신청할 때 서류가 간소화되어요. 소득 인정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요.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더 받기 쉬워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병 서비스 이용할 때 부담이 적어져요. 복지연구 지원도 그래요. 휠체어, 보행기, 목욕의자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신청이 곧 권리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국민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창피할 것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요. 최근 상담했던 두 분은 그날 바로 여러 제도 신청을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매월 다양한 혜택을 받고 계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신청하라고 권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놓치고 있는 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지제도들이 줄줄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난달 상담했던 김영옥 할머니 경우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79세이신데 혼자 사시면서 몸이 많이 불편하셨어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다가 장기요양보험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이미 요양 등급을 받으셨는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 한 번에 15,000원 내던 것이 7,500원으로 줄어들어요. 방문 간병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4만 원이던 비용이 2만 원으로 절반이 되죠. 김영옥 할머니가 계산해 보니 월 2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금액이었어요.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이런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나요? 할머니가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복지연구 대여도 훨씬 저렴해집니다.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것들을 월 10,000원 정도에 빌려 쓸 수 있어요. 일반 가격의 절반 수준이죠.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경사로 같은 것들도 거의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서류 간소화 효과예요. 주거급여 신청할 때 소득 증명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이미 소득 조사가 끝났거든요.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만난 박정순 할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특히 도움을 받으셨어요. 77세이신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던 약값이 10,000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 하나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따라오다니. 박정순 할아버지가 신기해 하시더군요. 실제로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들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한번 자격을 인정받으면 다른 제도들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 심사도 이미 끝났고 서류도 대부분 갖춰져 있으니까 추가 신청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계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초연금만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영옥 할머니와 박정순 할아버지는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월 생활비 부담이 30만 원 이상 줄어들었어요.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꼭 말해줘야겠어요. 김영옥 할머니가 상담을 마치며 하신 말씀입니다. 기초연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혜택은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면서 나타납니다. 혹시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놓치고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만난 김미옥 씨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66세이신데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계셔요. 월 소득이 8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죠? 김미옥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계산해 보니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거든요. 월 80만 원 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공제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정말요?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다고요? 김미옥 씨 목소리가 밝아지시더군요. 실제로 월 110만 원까지는 소득평가액 계산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110만 원을 넘어도 30%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번다면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고 남은 40만 원의 70%인 28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박재호 씨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72세이신데 정년퇴직 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있고 알바도 하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꿈도 못 꿀 줄 알았어요. 박재호 씨가 체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가능했어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돼요. 이선자 씨는 사실을 다르게 알고 계셨습니다. 70세이신데 자녀들이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식들이 돈을 줘서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선자 씨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제외되거든요. 이 세 분 모두 신청하셨어요. 지금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김미옥 씨는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꿈 같다고 하셨어요. 박재호 씨는 이런 걸 왜 진작 몰랐을까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이선자 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면 못 받는다.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된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해요. 혹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혜택이니까요. 30년 동안 상담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지난달 만난 이순희 할머니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75세이신데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더군요. 하지만 계산해보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기본 재산액이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거든요.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에 연 4%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면 월 55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 거군요. 이순희 할머니가 놀라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다른 문제였어요. 예금을 5천만 원 갖고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탈락할 뻔했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됩니다.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아요.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되겠네요. 박종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증여를 통해 금융재산을 줄이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요. 연간 500만 원까지는 증여세도 없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최영철 어르신 사례였습니다. 10년 된 중형차를 갖고 계셨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차량은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10년 된 차라면 감가상각이 많이 되어서 재산가액이 크지 않아요. 차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안 팔아도 되겠네요. 최영철 어르신이 안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기준들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조정되고 기본 재산액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환산율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특히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정 부담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채 처리도 전략이 필요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되고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3000cc 이상 차량이나 차값이 4천만 원 이상 되는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액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순희 할머니와 박종수 어르신, 최영철 어르신은 모두 그날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윤 선생님,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세 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내년에는 기준이 달라져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자격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뒤로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며칠 전 만난 김상순 어르신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해요. 77세이신데 기초연금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 도중에 월세를 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혹시 주거급여는 받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것도 있나요? 김상순 어르신이 반문하셨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연금과 별개 제도예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상순 어르신 경우 월 임차료가 45만 원이었는데 주거급여로 월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여태 이런 정보가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르신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시길래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신청 안 하고 계셨어요. 연간 24만 원까지 전기료와 가스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으로 자격이 되거든요. 정말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네요. 김상순 어르신이 감탄하셨어요. 의료급여도 확인해 봤습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고 계셨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어요. 감기로 병원 가도 1,000원, 고혈압 약도 월 몇천 원이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런 제도들은 각각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주거급여는 임차료가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고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출이 고려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량도 살펴봐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를 먼저 신청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전략이 중요해요. 김상순 어르신은 그날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까지 모두 신청하셨습니다. 한 달 뒤 연락이 왔어요.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주거급여 35만 원, 에너지 바우처 월 2만 원, 의료비 전략 월 15만 원. 합치면 월 92만 원이 전략되는 효과예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혜택입니다.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면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김상순 어르신처럼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더 이상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